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눈밭 위, 북극의 고요한 대지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이 붑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추위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곳. 하지만 그런 땅에서도 누군가는 사랑하고 살아가고 추억을 남깁니다. 그녀의 이름은 세나. 올해 67세가 된 이누이트 여성입니다. 그녀는 북극의 품 안에서 일생을 살아왔고 수많은 계절을 얼음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지금 그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누이트 여성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울기도 많이 했지만 우는 날도 많았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밤이 있었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아침도 있었죠. 그 모든 순간이 제 삶이었어요. 세나의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생존의 감정과 북극의 일상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극이라 하면 다큐멘터리 속 펭귄이나 흰곰을 떠올리지만 그 속에서 살아온 이들의 삶, 특히 여성들의 선택과 감정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어머니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보라 속에서 공동체를 지탱하고 한 남자 혹은 두 남자를 사랑하며 때로는 삶을 나누고 때로는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세나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과연 소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나누는 온기일까요? 이제 세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눈 덮인 언덕 위에서 그녀가 처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은 18살 소녀가 처음 마주한 한 남자의 따뜻한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세나는 18배 봄, 마을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사냥꾼 타르크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는 로맨틱한 고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짝이는 반지 대신 그는 직접 잡은 물개 가죽과 정성껏 말린 생선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이 이누이트 사회에서의 결혼 청혼이었습니다. 이누이트 공동체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존 계약이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교환하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성은 사냥을, 여성은 식량 보관과 가정 유지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보다는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누이트 결혼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의 감정보다는 부족의 생존, 공동체의 안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나도 그랬습니다. 타르크를 좋아하거나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좋은 사냥꾼이며 그녀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 점에서 이누이트 결혼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으로 결혼을 꿈꾸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 결혼을 시작했고 그 안에서 때때로 사랑이 생겨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다처 또는 아내 공유 같은 관습은 외부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 또한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한 유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세나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을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찾아왔죠. 이제 우리는 그 따뜻함이 처음 피어났던 순간으로 가보려 합니다. 눈보라가 지나간 어느 날 타르크의 눈빛은 세나에게 작은 떨림을 주었습니다. 그 떨림이 신뢰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8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고민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세나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북극에서 태어난 여성으로서 그녀의 삶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눈 위에서 걸음마를 배웠고 눈덩이 사이에서 물개와 북극곰의 흔적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느질은 일찍부터 어머니에게 배웠고
이글루 안에서는 가족의 따뜻함을 지키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타르크의 청혼은 어쩌면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었다고 해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18배 세나는 그저 가족이 시키는 대로만 따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타르크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언제나 무겁고 정직했으며 그의 눈빛은 세나를 향할 때마다 따뜻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랑을 배운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타르크의 옆에 있으면 그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배워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세나는 선택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서도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녀는 타르크와 함께 자신들만의 이글루를 짓고 서로를 향한 작은 신호들을 통해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누이트식 결혼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부부가 되어가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보다 강한 눈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에서는 대부분의 사랑이 바로 그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세나는 타르크의 청혼을 받아들인 후 처음으로 그와 함께 불을 지폈고 처음으로 그와 사냥을 나섰으며 무거운 고기를 나르던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세나를 향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서 그녀가 만든 국물을 마실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만으로도 세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북극의 사랑은 조용합니다. 장미꽃도 사랑의 고백도 없습니다. 하지만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는 그 순간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누이트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미덕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보다 사냥감을 챙겨주는 것, 젖은 옷을 말려주는 것, 혹은 한마디 없이 모닥불 곁에 함께 앉아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세나는 말합니다. 그는 항상 내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말이 없어도 내 기분을 알아주는 사람. 그게 내가 처음 배운 사랑이었죠.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놓치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경청과 존중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이벤트보다 상대의 존재를 깊이 인정해주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세나와 타르크는 그렇게 말 없는 사랑을 쌓아갔고 이제 그들은 공식적인 의식 없이도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함께 만든 이글루, 작지만 우주 같았던 공간에서 어떻게 서로의 삶이 스며들어 갔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누이트 사회에서 결혼은 행정적인 절차나 거창한 예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남자가 사냥한 고기나 가죽을 여자의 가족에게 주고 여자는 남자에게 옷을 지어주고 음식을 준비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나와 타르크도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글루를 짓고 서로의 리듬에 맞춰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글루. 단순한 눈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모든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하루의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타르크가 무거운 고기를 내려놓을 때 세나는 그 고기를 나누어 손질하고 아랫부분은 육수용으로 윗부분은 건조용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불을 지피고 젖은 옷을 말리며 타르크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세나는 그 손 위에 약초를 바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글루 안에서 나누는 그 일상의 반복은 바로 그들만의 대화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세나는 말합니다. 그 공간은 작았지만 거기엔 우리가 있었어요. 불꽃 하나, 숨결 하나,
그리고 손끝 하나하나에 우리의 시간이 스며 있었죠. 북극에서는 개인보다 함께 살아가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글루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배우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세나는 처음으로 든든함이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은 존재, 지켜줄 것 같은 어깨. 그런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을 때 그녀는 이 결혼이 생존을 넘어서는 무언가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극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삶에 곧 또 다른 존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 카르툭과 함께 이글루 안에 불어온 낯선 바람을 따라가 봅니다. 북극의 바람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나의 삶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타르크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며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르툭. 멀리 떨어진 캠프에서 온 타르크의 오랜 사냥 동료였습니다. 카르툭은 며칠간 우리와 함께 지낼 거야. 타르크는 짧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환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누이트 사회에서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생존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식량을 나누고 잠자리를 제공하며 때로는 아내조차도 나누는 것이 공동체 간의 신뢰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세나에게 그것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불안함을 느꼈고 남편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다른 남자와 나눌 수 있을까?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는 그녀에게 그 질문은 너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세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누이트 여성은 강인하고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질투가 천천히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밤 내 심장은 얼음 속에서 두근거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남편을 잃을까 봐 두려웠고 무언가 소중한 것이 깨질 것만 같았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전통은 감정을 이길 수 있을까? 세나는 이 문제 앞에서 갈등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지혜와 자신의 감정을 지켜내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공동체의 룰이 실현되려는 첫날 밤 세나와 카르툭이 단둘이 이글루에 남겨진 그 밤의 긴장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날 밤 이글루에는 단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세나와 낯선 산의 카르툭. 공기는 차가웠고 말은 없었습니다. 세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바깥을 바라보았고 카르툭은 한편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러던 중 세나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피로와 긴장이 겹쳐 갑작스러운 고열과 몸살이 찾아온 것입니다. 카르툭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차를 끓여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다정했고 눈빛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지피고 약초를 꺼내어 손수 차를 끓여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말없이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세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단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고 그저 따뜻한 공간 속에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카르툭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이 집의 온기가 좋아요. 세나는 울고 말았습니다. 질투와 두려움, 그리고 예기치 못한 배려에 대한 놀라움이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전통 너머의 진심을 느꼈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강요되지 않은 진심은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밤의 끝자락에 들어온 타르크의 침묵,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에 흐르기 시작한 조심스러운 이해와 새로운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글루의 문이 열리고 타르크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나는 흐느끼고 있었고 그 옆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카르툭이 있었습니다. 타르크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세나 옆에 앉아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세나는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이 나를 탓하지 않으리란 걸 알았어요. 그는 내 눈물에 등을 돌리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앉아 그 감정을 함께 견뎌주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닌 이해의 침묵이었습니다. 이누이트 문화에서 사랑은 독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많은 따뜻함을 받기를 바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타르크는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너는 덜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말은 세나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질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 바로 존중과 신뢰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툭도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나가 아플 때 차를 끓여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사냥에서 돌아오면 그녀가 좋아하는 부위를 건네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갔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 위를 함께 걷는 것처럼 작은 흔들림에도 서로의 발을 맞추며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사랑은 반드시 둘만의 것이어야 할까? 아니면 함께 지탱하는 존귀일 수도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나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결정적 순간, 그녀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된 날로 향합니다. 어느 날 세나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숨결은 조금씩 달라졌으며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혹시 생명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걸까? 그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몸의 변화는 명확해졌고 세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타르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세나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야. 카르툭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아이를 함께 키울 거예요. 이누이트 사회에서 아이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는 곧 부족 전체의 아이였고 그렇기에 책임도 사랑도 보호도 함께였습니다. 세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단지 둘만의 로맨스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함께 품고 키우는 이 결심이라는 것을요. 타르크는 사냥에서 돌아오면 아기용 친구를 만들었고 카르툭은 나무를 깎아 작은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세나는 손으로 털실을 꼬아 아기용 모자를 짰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의지로 묶인 새로운 형태의 가족. 세나는 말합니다. 그 누구도 부성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저보다 더 먼저 아이의 안위를 걱정했죠. 그런 두 사람 곁에 있는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실감했어요. 사랑은 때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작은 손을 가진 아이가 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담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배운 사랑의 방식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아이는
어느덧 북극의 긴 겨울을 견뎌내며 자라났습니다. 눈 내리는 날엔 이글루 안에서 타르크의 무릎 위에 앉아 사냥 이야기를 들었고, 카르툭은 낮잠을 재우며 옛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세나는 손수 만든 작은 장갑을 끼워주며 말했죠. 넌 많은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어? 그 아이는 자랄수록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집엔 아빠가 둘이야? 왜 친구들 집은 다 다르게 살아? 세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사랑을 나누는 방식은 달라.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대답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타르크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빠가 아니라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단다. 카르툭은 한밤중에도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등을 쓰다듬어주며 우리 가족 중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함께 아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 아이를 사랑했고, 그 아이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배워나갔습니다. 사랑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물려주는 것임을 이 세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자랄수록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의 신발끈을 묶어주었고, 어떤 날은 길을 잃은 개를 집까지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내는 법을 압니다. 세나는 미소 지으며 회상합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행복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다음 장면에선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그들이 어떤 갈등을 겪는지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흘렀고 북극의 캠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눈길 위로 처음 트럭이 들어왔고 위성 안테나가 이글루 옆에 설치됐습니다. 어느 날 캠프를 찾은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세나 가족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 그리고 공동 양육. 세상은 궁금해할 거예요. 감독은 세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끄럽지 않나요? 아이에게 혼란을 주진 않을까요? 그 말은 세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선택한 길은 아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까? 타르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최선의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야.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가 함께 행복하다면? 그게 답이지. 하지만 카르툭은 달랐습니다. 혹시 나로 인해 아이가 손가락질 당하진 않을까? 나 같은 존재가 아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카르툭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아이와 놀아주지 않았고 사냥에서도 자주 빠졌습니다. 세나도 밤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의 시선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이글루 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삶은 북극의 얼음처럼 단단했지만 변화라는 바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카르툭이 내리는 조용한 결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긴 밤이 지나고 봄이 다시 북극을 찾아왔습니다. 해가 길어지고 얼음은 서서히 녹아내렸죠. 하지만 세나의 마음속 불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어느 날 카르툭의 짧은 한마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나, 나는 떠나려고 해. 세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카르툭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 아니야.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는 자신의 배낭을 조용히 꾸렸습니다. 아이가 잘 자고 있는 새벽.
세나와 단둘이 앉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너희 둘을 진심으로 아꼈어.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곳에 더 머무는 건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옳지 않다고 느꼈어. 세나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그걸 몰라서 떠나는 거야? 카르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나는 너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는 세나의 손을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의미 없던 건 아니야.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어. 그날 새벽, 카르툭은 조용히 캠프를 떠났습니다. 이글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남긴 채 그의 뒷모습은 차가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따뜻한 기억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조용한 이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별 속에서 세나는 자신이 진짜 어른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세나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과거를 어떻게 안고 가는지 이야기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나는 백발이 된 이누이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글루는 사라졌고 대신 목재와 강철로 만든 현대식 주택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집 안 벽에는 낡은 사냥칼과 털가죽 한 장, 그리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세나는 자주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마나르, 그리고 카르툭. 자신의 청춘을 함께했던 두 사람. 그들의 얼굴은 눈에 덮였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다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같지는 않았지만 모두 진짜였어요. 이제 그녀의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릅니다. 세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2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단다. 하지만 그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건 그 시절,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지. 그리고 덧붙입니다. 사랑은 꼭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건 아니란다. 때로는 나누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어? 카메라는 천천히 얼어붙은 설원을 비추고 그 아래에서 천천히 녹아드는 물방울처럼 세나의 말은 따뜻하게 스며듭니다. 그 모든 것이 제3이었어요. 웃음도, 눈물도, 그리고 따뜻했던 기억들도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온기였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세나의 삶은 여전히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글루는 사라졌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온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살아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겐 설레는 시작, 또 누군가에겐 긴 이별의 끝. 세나의 삶은 우리에게 사랑이 반드시 하나의 모양만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질투를 낳기도 했고, 때로는 눈물이 되었지만, 결국 그 모든 감정이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독점인가요? 아니면 나눔인가요? 소유인가요? 아니면 공존인가요? 혹독한 북극에서 태어난 이 이야기가 우리 일상의 작은 따뜻함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사랑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혹시 여러분만의 세나, 마나르, 카르툭이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얼음 및 온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온기는 나눌 때 더 깊어지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